주진우 기자 리딩을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람 차트도 뽑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이렇게 활약을 한 게 많지 않아서 제가 시간을 좀 유추해냈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격으로 내가 뽑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태양은 천칭자리일 거예요. 생일이 9월 1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음력 생일일 거예요. 양력으로는 10월 9일로 제가 전환을 했고 1973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일단 카드를 먼저 볼게요. 나 카드를 했나 모르겠네. 통일교 한학자예요, 이거. 한학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경옥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이 여자들하고도 심부름 해주고 이랬나 보네. 아니면 연락이 있었던지. 한동훈 같아. 한동훈하고 내가 카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읽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카트를 하고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아마도 주진우는 내가 볼 때 해외를 좀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도망을 좀 가 있던지 피신을 좀 해 있던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와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와 아니면 김어준, 양정철하고도 의논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의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무슨 결정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누군가와 의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학자와 유경옥이 둘 다 나왔어요.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사람들이 막 욕해요, 뒤에서. 그리고 이 상황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한동훈하고도 싸우는 일 생겨요. 한동훈이 정보를 많이 줬잖아요, 주진우한테. 그런데 앞으로는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크게 다치게 되고 이 사람 점성학을 좀 보면 전북 고창군 출생이에요. 그걸로 제가 태어난 장소, 태어난 시간들을 다 봤을 때 이 사람은 태양이 천칭자리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온화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리고 화법이 좀 매끄러울 거예요. 자기가 흥분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말과 표현을 잘 다루는 편일 것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공정한 이미지 연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 관리에 굉장히 집착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겉모습 또 평판이 남들이 어떻게 보나 이런 게 더 우선이 되지 않았을까. 진실을 흐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가 많아요. 표면상으로는 중립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이득을 다 취한 거죠. 아마도 처음에는 매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솔직히. 난 처음 딱 보는 순간 아이고야, 내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아이고야였어요. 아이고야.
간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게 제가 처음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 관상 되게 안 좋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좀 어떤 때는 또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설명을 좀 왔다 갔다라기보다는 좋게 얘기할 때도 좋다는 것보다 부정적, 긍정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주구장창 내가 부정적이었어요. 한 번도 이 주진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느낌이 그만큼 안 좋았어요. 외교적이고 설득력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난 워낙 싫어하는 스타일이니까 듣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이랬는데 이 사람 방송을 봤다면 설득력도 있었다. 다만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아마도 달의 위치는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사냥자리일까 물고기자리일까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양자리로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비판받으면 굉장히 크게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돼요. 감정적으로 공감 능력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의 자존심이 위협받으면 그렇게 되죠. 사과도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사냥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본능적이고 즉각 반응을 해요. 이 사람도. 다만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공감 능력도 부족해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라이징 사인은 아마도 리오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하는 태도로 나가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널 무시해. 그런 태도가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점이 약간 있거든요. 라이징 사인이 리오 자리에 웨스턴으로는 그렇지만 있단 말이야. 어찌됐든. 그리고 외모, 말투, 태도 이것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선, 문 다 보고도 합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칭찬이나 존중이나 주목이 없으면 이 사람은 무너져요. 외모나 말투, 태도에서 자신감을 풍기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성격이에요. 자존심도 되게 강했을 것이고 공개적인 망신이나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고 또 공적으로 이미지를 연출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존재감 표현력도 좋아요. 하지만 허영심이 많고 방어적인 태도가 있고 자존심이 너무 과하게 클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일 때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유내악이에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종을 하는 거야, 남을. 정의롭고 중립적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범죄자 편을 들면서 자기 이득을 다 챙기는. 그리고 도덕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의 이미지와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사과는커녕 내가 피해자다. 나도 속았어. 난 거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도 내가 피해자야. 나도 저것들이 날 속였어. 변화를 거부해요. 자기 반성이 없이 항상 남의 탓만 하는 그 패턴을 끊지를 못해요. 대중들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냉정하고 중립적인 기자로 보여요.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말투를 막 써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감정적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이고 조작적이고 이득을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실제로는 권력에 충성하는 진영 논리를 싹 악용해 먹죠. 그리고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미성숙하고 남을 조종하려고 들고 진정한 책임은 지지 않고 또 자신이 만든 그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도 믿어버렸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복을 하려면 거짓과 조작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영향력과 이미지 집착을 내려놓고 대중들에게, 당원들에게, 민주당에게 가려진 진실을 다 내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양자리가 달에 들어가 있고 사자 라이징은 이런 자기 비하하는 것, 굴욕, 반성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한 일은 권력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기자로 위장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한 전달자예요. 본인의 실력도 없으면서 검찰이나 권력자의 정보 유출로 실력자처럼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오랜 세월 여론을 이끄는 척 했지만 정보를 받아 쓴 것에 불과해요. 스스로 파헤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중들은 저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했지만 한쪽 편에 그냥 파묻혀 있고 진실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요.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 또는 대중을 속이기 위한 가짜뉴스 전달자, 그리고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그냥 언론 플레이만 잔뜩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달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철이 없는, 미완성된 이미지에도 집착하고 천칭자리 태양과 또 사자자리 상승을 다 합쳤을 때 이미지에 굉장히 집착을 할 거예요. 그 책임 회피, 자기 합리화가 강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권력에 기대면서 허세 떨고, 또 불리한 상황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자인 척, 나는 훌륭한 기자라는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고 돈을 받고도 몰랐다, 정보가 그렇게 왔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죠. 지금 주진우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진짜 실력 없는 게 들통난 거예요. 권력과 거래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도덕적이나 정당성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기자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 거예요. 도덕적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대중들이 등을 싹 다 돌리게 될 거예요. 보호막이 없어졌잖아요. 누구예요? 김어준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명신이죠. 그들이 죽었어요. 끝장이 났어요. 얘도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이 마지막 보호막을 해주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물론 김어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김어준을 둘러싸고 김어준 이러는데 제가 그 사람 리딩을 했었죠. 9월 달부터 안 좋은 운세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저는 그때 읽을 때만 해도 이걸 상상을 못했어요. 점성학으로 본 거거든요, 그게. 이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기자로서 재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받아주는 것, 써주는 것만. 조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조국도 이렇게 해서 떠먹여주는 밥만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거품이 빠지면서 고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중뿐 아니라 언론 외 정치권에서도 이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자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한때 자기가 누렸던 것들은 부끄러운 과거, 추한 과거로 남게 되겠죠. 지금까지 감춰온 모든 것들이, 또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물병 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진실들이 염소 자리에서 벌어졌던 2008년서부터 2025년까지, 2024년까지 벌어졌던 그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2024년부터 시작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대로 되고 있죠. 20년간 어마어마한 상상을 할 수 없는 비밀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 3년이면 정말 많은 진실들이 우리가 숨을 쉴 틈도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게 그들 중에 하나예요. 적폐들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피를 빨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리딩을 했을 때 문재인도 그랬고 김어준도 그랬고 조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조국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감싸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미리 매를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사악하게 생각까지는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무능력도 사악한 거예요. 정치가로서에는 덕목이 나쁜 덕목이에요, 그거는. 2007년, 이 사람 활동한 걸 보니까 2007년부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2007년, 2008년 한동훈과 김명신과 그때는 양재택 이런 사람들하고 뭐 힘을 같이 썼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해에 정보를 많이 표출하고 정보를 많이 발표하고 좋은 기자 소리를 들었는지 다 알겠죠. 김명신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힘을 발휘했는지 저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문재인 8년 5년도 김명신이 쥐고 흔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랬어요. 죄가 범죄 저지른 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서희그룹도 문재인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김명신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것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검사 생활할 때부터 있었던 걸 거예요. 2007년부터 2025년 사이가 주진우가 성공하고 영향력을 쌓았던 시기예요. 점성학적으로 보면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있었죠. 권력과 또 통제, 또 권력을 뒤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시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비리를 덮고 사회적으로 사다리 오르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좋았던 기간이 요때예요. 2008년부터 2024년까지가. 2023년 말까지죠. 이거는 쥐박이, 박근혜, 문재인이 대통령을 했던 시기예요. 요때가. 부패한 엘리트들과 그리고 여론 조작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기간인 거예요. 그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싹 다 들어서 뒤져보면 다 범죄 관련 다 돼 있어요. 95%가. 나머지들은 그냥 같이 파도 타기를 같이 한 사람들이던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더러운데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천칭자리와 염소자리, 사자자리 위치와 각을 이루면서 경력과 영향력이 더 커진 거예요. 2011년, 2014년, 2017년이 아마도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을 거예요. 이때가 뭐 큰 걸 터뜨렸다든지 2011년, 2014년, 2017년 한번 보세요. 저는 안 찾아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세요. 주진우가 그때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리고 균형이 잡히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보이게 했을 것이고 숨겨진 의도를 숨기고 대중들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2025년부터 추락이 시작이 됐어. 벌써 시작됐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다 몰랐다 뿐이지, 2024년도에도 좀 있었죠, 살짝. 숨겨왔던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업보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2024년부터 들어왔어요. 물병자리로 명왕성이 들어갈 때인 거예요, 때가. 거짓된 공적, 그리고 이 사람의 퍼소나가 무너진 거죠. 집단적인 속임수가 폭로되는 시기였어요. 미디어도 기술 분야의 조작도 드러나고 혁명과 진실, 집단 시스템이 계속 폭로될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은. 부패했고 거짓과 또 조작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공공하게 대중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점점 더. 그리고 노후축이 양자리와 천칭자리에 있었던 2023 7월부터 2025 1월 달까지는 거짓 외교, 또 이미지 조작,
가면을 벗고 진실에 맞서게 돼요. 또 거짓 이런 어두운 것에 집착한 사람들은 갈등과 대가를 피할 수가 없게 돼요. 2023부터 2026년 사이는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시기예요. 내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업보를 다 책임을 지게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될 거예요. 진실이 다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골치 아프고 시끄러워지는 사람들 몰골을 보세요. 누군가. 쥐바퀴도 벗어났었죠. 잠깐. 뭔가 또 들어서 또 칠 수 있어요. 물고기 자리는 좀 뭔가가 이렇게 망상, 속임수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주진우에게 있어서 2025년부터 2030년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고립을 당하게 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조작을 했던 것이 폭로되고 누군가와 때를 지어 다니면서 동맹을 했다면 다 같이 폭로가 돼요. 영향력을 행사했던 진보 세력에서 거부당하게 돼요. 수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동료들과의 단절과 고립을 당하게 돼요. 재정적으로도 이제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2027부터 2028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커져요. 잊혀진 존재가 되기 시작하거나 또 시도해보지만 반발만 더 겪게 돼요.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추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냉소를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책임 회피를 자꾸 더 하게 돼요. 도와줬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더 많은 비밀들이 말도 못하게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긴가민가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막 나와서 터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인 척 했던 또 내부 고발자로 변신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시도를 할 거예요. 아마 나는 피해자였어요. 아니면은 에이 이왕저왕 내가 내부로 고발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2029부터 2003 왜냐면은 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김건희가 얘를 죽이려고 들겠죠. 2029 그러니까 이래저래 얘는 갈 곳이 없어요. 밀정 노릇을 했기 때문에. 밀정은 말년이 그렇게 처참한 거예요. 2029부터 2030년은 잊혀지게 되고 완전히 몰락하게 될 수도 있고 재창조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진실을 말하면서.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김명신이 얘의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기간이 김어준의 떠오르던 시기와 몰락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김어준이 덜 할 수는 있어요. 왜?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을 보세요.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이제서야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진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털어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단 한 개도 털을 게 없어요.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이 쥐박이한테도 박근혜한테도 문재인한테도 핍박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이었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오니까 이 사람이 뜨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우주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차피 해주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강제로 밀어붙여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문재인과 정청래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역풍이 불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사면을 외쳤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아요. 왜냐? 점성학적으로 그런 시기라고 제가 계속
지난 5년간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점성학 읽으면서부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에 집착을 할 거예요. 저기 주진우가. 그런데 이 사람, 이게 김명신이 무너지고 윤석열이 무너지고 하나씩 문재인이 무너지고 차례차례 다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우리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연기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 사면했던 이 순간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밀려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재명은 뭔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되돌려 놓을 자신이 있다. 그것이 하나였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거는. 왜? 그거는 미리 말하면 작전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내가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가장 추락이 크게 되는 때가 2025 중반서부터예요. 지금이에요. 딱 지금. 2027년까지는 추락을 시작해요. 2026년 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6년 말과 2027년 후반이 되면 완전히 끝까지 끝바닥을 치게 돼요. 우주가 이 사람의 본 모습, 이런 것들을 껍질을 가면을 다 벗기고 거짓말을 다 폭로하고 이 사람이 깨닫고 처절한 피 흘리는 반성을 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완전히 몰락하던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도 몰락하게 될 거예요. 반성을 하지를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는 하지 않을까 하다가 김건희와 둘이 남녀 관계가 아니었다로 묻는 거예요, 제가. 남녀 관계가 아니었다. 남녀관계라고 나와요. 남녀관계라기보다는 김명신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하거나 그냥. 우리 답은 내가 남녀관계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밀이 드러난다고 나왔어요. 바람 폈다고 나왔어요. 바람 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대혼란을 자처하게 되고 한때는 자기가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고 한동훈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도. 근데 한동훈이 무서워가지고 얼른 발을 뺐다고. 그거는 맞을 거예요. 김명신은 그냥 남자고 잠자는 걸 그냥 껌 씹듯이 하잖아요. 아무하고나. 이명수 기자한테도 보세요. 하는 짓을. 손을 막 주물떡 아우 더러워 진짜. 전현이 지금 겁먹고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판사들 하는 짓을 보세요. 이 판사놈들 하는 짓을 보라고요. 판사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인연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볼게요.
윤석열이죠. 양정철일 수도 있어요. 친하잖아, 양정철하고. 양정철하고 아마도 뭘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좀 내려고. 어떻게 살아나갈까? 요걸 빠져나갈까? 이걸 일을 어떻게 해요?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주가 조작을 양정철이 했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양정철도 제가 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엄청 벌었다 그랬대요. 양정철이. 미국으로 가면서 뭐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말도 못했대요. 주가 조작하는데 양정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김어준이 만약에 주가 조작하는데 관련이 있었으면 그 도이치모터스 그거를 그렇게 때리질 않았겠죠. 그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주가 조작을 같이 했는지 가담했는지 다른 데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양정철 틀림없이 양정철은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최음순이에요. 최음순과 김명신이가 다 나왔어요. 또 나오죠. 이 여자 한학자예요. 한학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여자들과의 비밀이 다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위당하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그 바람에 김명신, 한학자, 최음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양정철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반성이 없어요. 끝까지 거만하게 굴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절대 잘못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아주 어렵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지금 막 살아나기 위해서 막 짜내고 있는데 행동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 앞으로. 여기까지 주진우 리딩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 제가 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